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2년 동안 열심히 키운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자도 제법 늘었고 매달 수백만 원의 광고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파트너가 보내준 정산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금액이 맞나?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 자세히 살펴보니 온갖 명목으로 비용이 공제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초기 투자금 회수, 운영비 이런 거 빼기로 합의한 적 없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실제로 3억 8천만 원을 청구했다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한 유튜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때는 2019년 여름입니다. 건강식품 사업을 하던 A씨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마케팅이 대세인데 본인은 SNS를 잘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때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 B씨였습니다. B씨는 SNS 채널 운영 전문가였습니다. A씨, 건강 정보는 요즘 핫한 콘텐츠예요. 제가 채널 운영은 다 할 테니 A씨는 전문 지식만 제공해주세요. 같이 해봐요. A씨는 솔깃했습니다. 좋은 제안 같았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고 2019년 7월부터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SNS 채널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수익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구독자도 얼마 없었고 조회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콘텐츠를 올렸고 채널은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0년 5월 광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쁜 마음에 두 사람은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채널 구독자 수에 따라 A씨가 수익의 5070%를 가져간다. A씨는 생각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네. 구독자가 늘수록 내 몫도 늘어나니까.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 계약서에 수익의 50%를 준다고만 쓰여 있다면 여기서 수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 총매출 광고 수익 전체. 2. 순이익 비용을 뺀 금액. 3. 애매해서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그랬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채널은 계속 성장했고 수익도 늘어났습니다. 매월 B씨는 A씨에게 정산 내역을 보내주었고 약속한 금액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A씨는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돈도 들어오고 채널도 잘 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A씨는 정산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B씨가 여러 가지 명목으로 비용을 공제하고 있다는 것을. B씨 개인 사업체 사무실 임대료, 채널 초기 투자금 회수 명목, 장비 구입비, 기타 운영 비용. A씨는 화가 났습니다. 잠깐, 이런 비용을 빼기로 합의한 적이 없는데? 계약서에도 이런 내용 없잖아. 이거 횡령 아니야? A씨는 B씨에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B씨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A씨, 우리 처음부터 순이익을 나누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당연히 비용은 빼야죠. 저도 채널 키우려고 돈 많이 썼어요. 그것도 회수해야 하는 거고요. 매달 정산 내역 보내드렸는데 한 번도 이해 제기 안 하셨잖아요? A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산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돌이켜보니 B씨가 매달 보낸 정산 내역에는 모든 공제 항목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그것을 받고도 확인했어요. 감사합니다 같은 답장을 보냈던 기억이 났습니다. 내가 그냥 넘어간 게 문제가 될 줄은.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틀어졌습니다. 계약은 해지되었고 A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받아야 할 돈이 3억 8천만 원이나 됩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소송은 해봐야죠. A씨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정확히 3억 8,933만 2,633원. A씨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익의 50에서 70%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수익은 총 매출을 의미합니다. B씨가 마음대로 비용을 공제한 것은 부당합니다. 그 차액을 돌려주십시오. B씨도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순이익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저는 채널을 키우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당연히 그 비용은 회수해야죠. 그리고 매달 정산 내역을 보내줬는데 A씨는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었고 드디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정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법원이 주목한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첫째, A씨는 매월 정산 내역을 받아보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둘째, A씨가 주장하는 정산 방식은 B씨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과연 B씨가 그런 조건에 합의했을까? 셋째, 형사 고소도 있었지만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최종 판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A씨는 3억 8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은 증거를 봅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동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A씨는 아마 억울했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당신은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1인 창작자의 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파트너와 함께 일합니다. 이런 시대에 이 판결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수익을 나눈다는 막연한 표현이 아니라 어떤 수익을, 어떤 비용을 제외하고 어떤 비율로 나누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정산 내역은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이상한 점이 있다면 그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 삼으려 해도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느냐는 반박을 받게 됩니다. 셋째, 묵시적 합의도 합의입니다. 말로 하지 않았어도 행동으로 동의했다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약속은 더 중요합니다. 좋을 때 확실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나쁠 때 서로를 법정에서 만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파트너와 앉아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글로 남기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관계를 그리고 사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